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이번 시간은 현대차와 도요타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 특히 코로나 이후 본격 차별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난 10월 20일이었죠. 세타 엔진 그리고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충당금 악재가 터졌는데요. 오히려 그 시점이 핵심 바닥이라는 논리를 주제로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가 흐름 자체를 보면 현대차가 도요타를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시장 변동성이 좀 큰 상태인데 10월 20일이죠.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10월 20일 저점을 깰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정 받을 때마다 조금 물린다는 생각으로 지금 이제 물량을 확보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보시는 그림은 위에가 이제 현대차가 되겠고 아래가 이제 도요타입니다. 도요타 월봉인데요. 지금 2011년 이후서부터의 그 차트가 되겠습니다. 여기 맨 좌측서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그 서프라임 모기지발 악재가 2007년도 11월 달에 터지고, 그리고 이제 2008년도에 리먼 사태가 터지죠. 리먼 사태가 터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굉장히 강해지죠. 그러면서 엔화가 초강세를 보입니다. 엔화가 초강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도요타, 혼다, 닛산 이런 것들이 상당부 조정을 받죠. 그런데 반대로 이제 그 현대차한테는 굉장히 커다란 이제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먼 사태 이후 대략적으로 이제 2009년도 1월서부터 주가가 상승한 것 같아요. 주가로 따지면 대략 한 최저점이 한 35,000원, 6만원대에서 27만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죠. 리먼 사태로 인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사실 그 현대차와 도요타, 혼다, 닛산 이런 것들은 거의 그 경쟁 관계에 있죠. 그러면서 현대차가 상대적으로 이제 그 반사익을 받으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고, 또 이제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요타, 혼다, 닛산은 조정을 면치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현대차가 27만원대에서 2012년 5월이 되겠네요. 5월, 4월, 5월 달에 27만원 고점을 찍고 이제 그 본격적으로 조정을 받는데, 역으로 이제 그 도요타, 혼다, 닛산은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갑니다. 그때 이제 그 시장 환경은 아베노믹스였죠. 우리가 2011년도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터지고 2012년도 5월인가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여하튼 간에 아베가 이제 총리로 등극하면서 아베노믹스와 함께 주가가 또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또 현대차와 역상관계를 보면은 도요타, 혼다, 닛산, 도요타가 이제 크게 오를 때 또 현대차는 조정받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도요타가 이제 그 8,700달러 부근에서 고점을 찍고 또 급락을 하는데, 그때는 잠깐이나마 또 현대차가 회복을 해주고, 또 그 이후서부터의 흐름은 좀 거의 동일한데, 그 이후서부터 이제 코로나까지 과정을 본다면 현대차보다는 지금 도요타가 좀 앞서는 그런 모습이고요. 결정적으로 이제 그 코로나 사태 직후의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도요타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연장선상에서 옆으로 약간 횡보 과정을 이제 보이고 있지만, 현대차는 급락 시점을 이제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대차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씀드리면서 월봉상 부분 이제 그 상승 충격 1파동 이후에 조정 2파동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11월서부터는 이제 그 상승 충격 3번 파동이 이제 나온다고 보는 건데, 상승 충격 3번 파동 직전에 10월 20일 날 악재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그 악재를 악재로 우리가 해석할 게 아니라 오히려 불확실성의 해소 차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불확실성의 해소 혹은 이제 마지막 이제 매도 세력의 어떤 소멸 과정으로 접근한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현대차와 이제 그 도요타와의 이제 우리가 역학 관계를 보면 완전히 그 반대 국면이죠. 도요타가 조정받는 환경에서는 현대차가 크게 올랐고, 또 현대차가 조정받는 환경 속에서 이제 도요타가 크게 올랐습니다. 그런 어떤 그 운명적인 상관관계라기보다는 이제 그 역상관관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핵심은 뭐냐면 이제 그 성장성이 코로나 이후서부터는 시장이 성장성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테슬라가 사실 그 나스닥 기술주 중에서도 가장 많이 올랐고 가장 또 핫한 그런 종목이었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전기차 테마로 올라갔는데, 현대차도 이제 전기차 경쟁이 만만치가 않아요. 도요타도 전기차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시장 자체가 미비합니다. 톱 10 안에도 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당분간 현대차 대 도요타 대 현대차는 성장성으로 주가가 가름이 될 것이고, 현대차는 전기차라든가 수소차, 일단 그 양대의 어떤 그 성장성을 바탕으로 해서 랠리가 전개될 반면에, 도요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제조 관련주, 업종 대표주 이런 차원으로 어떤 그 주가의 등락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요번에 보시는 그림은 이제 위에가 이제 현대차고 아래가 이제 도요타 자동차인데요. 주봉을 보고 있어요. 주봉.
자, 먼저 이제 지난 10월 20일이었죠. 20일 날 충당금을 이제 현대기아차 포함해서 한 3조 4천억 정도 이렇게 충당금을 설정한다고 그러는데 악재죠. 그래서 동시효과서부터 거의 뭐 투매가 나왔어요. 앞서 이제 썸네일에 15만 6,500원으로 표현했는데 16만 원을 크게 훼손할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불확실성의 해소 차원으로 본 거죠. 사실 세타 엔진은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세타 엔진 저도 이제 잘 몰라서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뭐 엔진 오일을 먹는다는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게 이제 불완전 연소를 의미하는 거고, 또 노킹 현상이라고 해서 피스톤을 뭐 실린더를 자꾸 때리는 그런 현상이 나온다고 하는데, 해외에서는 다 리콜을 해주는데 국내에서는 역시 독점을 바탕으로 해서 국내에서는 굉장히 대처가 미비했어요. 그런데 뭐 이번에 정의선 이제 회장이 됐죠. 회장이 하여튼 불확실성을 띄어내면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주가에 상당히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악재를 악재로만 해석하지 말고 우리가 불확실성의 해소 차원으로 접근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이제 수급적 차원으로 본다면 10월 20일 날 매도세 상당 부분이 소멸했다. 뭐 연장선상에서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 중에 많이 드린 말씀이죠. 이 주도주는 사실 불확실성의 해소, 악재로 인해서 소멸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호재가 나올 때 주가가 상승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반대로 이제 해석한다면 악재가 나올 때 악재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 개입된 세력의 힘의 크기를 알 수 있을 텐데, 여하튼 간에 10월 20일 이후의 주가 상황을 보게 되면 주가도 상당히 이제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선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분위기로 봐서 현대차 보통 주기로 16만 원을 크게 훼손시킬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낮다고 보겠고요. 기본적으로 한 16만 한 5천 원 정도를 기준으로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시가총액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한 35조 6조 정도가 되고요. PBR이 0.6배, 그다음 퍼가 이제 19배인데 도요타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이 안 되죠, 사실. 도요타는 사실 지난번에 이게 브랜드 파워에서도 7위인가 그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5위를 차지했죠. 시가총액이 247조, PBR이 0.9배, 그리고 퍼가 12배인데 제가 삼성전자하고 저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비교 분석을 한 게 있어요. 단순하게 퍼라든가 PBR로. 근데 삼성전자의 퍼가 14배에 불과한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이제 22배라는 거죠.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현대차가 퍼가 19배, 그리고 이제 도요타가 퍼가 12배입니다. 이게 사실 7배 정도 차이면은 굉장히 큰 거죠. 그런데 도요타의 퍼가 저 퍼고 현대차가 도요타보다 높다는 것은 그만큼 현대차가 가치 대비 지금 인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고평가됐다는 표현보다는 시장에서 인기가 많다는 것이고, 그 인기의 어떤 근거가 결과적으로 이제 수소차라든가 전기차 수소차의 성장성이 이제 반영이 되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펀더멘탈로 봐서 사실 거의 뭐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사실 현대차, 도요타 차이가 큰데, 여하튼 간에 현대차의 퍼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만큼 현대차 인기가 시장 내에서 인기가 이제 크다는 것을 반증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가 테슬라하고도 연계해서 살펴보면 또 느끼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월봉으로도 봤는데 이번에 코로나 직전 시점을 현대차는 강하게 돌파했죠. 도요타는 지금 돌파하지 못하고 있어요. 주가가 이렇게 오르지 못하는 것은 못 오르는 이유가 있어요. 또 주가가 이제 오른다는 것은 오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결국은 이제 성장성으로 가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특이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앞으로 상승률로 따지면 현대차가 도요타 대비해서는 상당히 강렬하게 상승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지금 도요타는 전기차가 이제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수소차도 사실 현대차에 비해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상용화 직전 단계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비교 불가인 상태인 것 같아요. 데이터도 많이 적죠. 자, 역시 전기차 최근에 이제 10월 19일자 기사입니다. 현대차로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4위 올랐다는 거죠. 지난번에 이제 6월까지를 봐서는 이제 5위였는데 5위에서 이제 4위로 올랐습니다. 점유율이 7.7% 대단하죠. 자, 1위 테슬라가 이제 24%입니다. 24%고. 그 다음에 이제 르노, 닛산, 미쓰비시. 이거는 이제 르노 중심으로 해서 합작 그룹이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10.2%죠. 각계로 따지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폭스바겐이 굉장히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점유율이 9.3%. 그리고 현대기아차가 이제 7.8%인데, 지난주 6월달까지 봐서도 한 비슷했어요. 그때 당시에 7.8% 정도가 나왔는데요. 여하튼 간에,
현대 기아차 그룹이 이제 한 단계 5위에서 이제 그 4위로 올라섰다 이런 것은 의미가 있고요. 자, 순수 전기차 EV를 74,000대 판매해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성장률이죠. 뭐 제조업이라다 본다면 전기차 시장의 어떤 성장률은 어마어마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이제 그 아래 GM 그룹이 있고 이제 그 중국의 BYD 그룹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도요타가 전기차에서 약세인데 그나마 이제 그 수소 트럭 쪽에서는 이제 그 수소 전기차 양산 기술은 이제 현대차하고 이제 그 도요타 정도라고 이제 합니다. 자, 여하튼 이제 북미 대륙을 놓고 이제 뭐 접전을 벌일 거라는 그런 의도로 이제 중앙일보 기사가 되겠는데 10월 22일자입니다. 보면은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난 7월 달에 스위스에 수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레퍼런스가 되는 거죠. 도요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LA 그리고 일본에서 일단 시험 운행 중이죠. 뭐 벤츠라든가 테슬라도 수소차 시장에 이제 뛰어든다는 얘기가 있고요. 현재 수소 전기차 양산 기술을 가진 회사는 한국의 현대차 그룹과 그다음에 일본의 도요타뿐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자, 현대차의 그 전략, 그 향배에 대해서 보시면 유럽에서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좀 상당 부분 좀 주춤하고 있지만은 여하튼간에 2025년까지 1,600대, 2030년까지 25,000대를 수출해서 수소 전기 상용차가 되죠. 트럭이니까 이쪽 분야의 핵심 리더가 되겠다는 계획이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 정부와 협력해서 2030년까지 12,000대 수출할 예정이고 또 중국에서는 수차성 상용차 공장을 통해서 수소 전기 트럭을 이제 직접 생산할 예정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상용화 직전 단계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요번에 이제 그 충당금 악재 관련인데요. 이건 10월 19일자 기사입니다. 서울경제 기사요. 현대차 세타 엔진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제가 많았다는 거죠. 뭐 엔진 오일을 뭐 먹는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노킹 현상 이런 거로 인해서 사실 국내에서 굉장히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자동차에 대해서 좀 매니아층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리콜을 잘 받아들이는데 국내에서는 잘 안 해준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정의선 이제 그 회장으로 직권이라고 표했어요. 하면서 여하튼간에 아래 이제 그 표현대로라면 묵은 때를 털어낸다고 그러는데 이 주가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악재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악재는 그 상황에 따라 오히려 이제 반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가가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해요. 불확실성을 계속해서 끌고 갔던 거죠. 그런데 요번에 이제 불확실성을 털어내면서 불확실성의 해소와 함께 또 그 악재로 인해서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수급 논리로 따지면 상당 부분 매도 세력이 소멸했어요. 10월 20일 날 장초말에는 거의 뭐 투매성이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향후에는 상당 부분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으로 주가에도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현대차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지금 이제 지난 8월 달에 대량 거래가 있어요. 주가가 특정 가격대에서 대량 거래는 향후 그 주가의 결정적인 단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가격대, 저점이 이제 15만원, 고점이 한 17만원인데, 그 사이에서, 대전투가 벌어진 거죠. 매도세 상당 부분이 846만 주가 터졌는데요. 매도세의 상당 부분이 떨어져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사는 세력에서는 양껏 다 샀다는 거죠. 매수와 매도세 간에 같은 그 대대적인 공방이 있었다는 거죠. 주식을 팔고 나간 세력들은 당연히 주가가 많이 빠질 것이라고 생각하겠죠. 바보가 아니라는. 반대로 주식을 이제 매수한 입장에서는 아니다, 싸다.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제 샀을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다소 좀 정체기를 갔죠. 지금 한 3, 4개월 정도 정체기를 갔다가 요번에 10월 20일 날 이제 악재가 터지는데 그 악재 터진 날 제가 공시 내용입니다. 현대차 기준 품질 비용이 이제 2조 1,000억 원. 이거는 이제 앞서 얘기했던 그 세타 엔진 관련해서 혹은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이제 비용이 현대차가 이제 2조 1,000억 원, 기어차가 이제 1조 3천억 정도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3분기에 이제 반영한다는 겁니다. 반영하게 되면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8천억 정도 적자가 영업 적자가 나오고 기아차는 그냥 5,500원이니까 그러니까 이 단순한 현상을 보고 파는 세력들 그러니까 어설픈 물량들은 많이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반대로 그런 악재를 은폐하면서 누군가가 상당 부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지금 매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서 우리가 이제 그 초반에 월봉을 봤는데 월봉 보면은 10월 달에 10월 20일 날 예리한 바닥을 찍고 11월서부터는 그 10월 20일 날 악재 때는 저는 반동이라고 보거든요. 반동. 우리가 작용과 반작용이 목표죠. 악재 크기가 크면 클수록 큰 세력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또 악재 크기가 크면 클수록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갑니다. 그게 이제 작용과 반작용을 법칙이 보는데
11월 달에는 물론 이제 주가가 뭐 크게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뭐 큰 변동성이 있고 그러면 사실 쉽지는 않겠지만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안정세만 보인다면 현대차는 월봉상으로 11월 달서부터는 보통 이제 월봉이 그 본격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특히 이제 상승 충격 3파거든요. 그러면 11월, 12월, 1월 정도 보통 3개월 정도 오른 경우가 많습니다. 최소한 3개월 정도. 그러니까 11월과 12월 내년 한 1월 정도까지는 상당히 양호한 흐름이 예상이 되고요. 일단 역사적 최고점이 이제 27만 원이 되겠는데요. 27만 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또 랠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건승하시 바라고 저는 또 여러분들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